엑시트의 관객가에 대해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외유내강의 영화 사바하, 시동, 천박사 테마연구소, 밀수, 휴민트 3편의 영화를 출연했는데요. 오늘 모더레이터로 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잘 지켜주시고요. 이제 배우분들과 감독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인사드리고 작성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앉으겠습니다. 네. 2019년 7월 31일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무려 942만 명의 관객을 극장으로 모신 아주 대흥행작 엑시트를 이렇게 제가 모더레이터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성공적인 데뷔를 하신 이상근 감독님과 또 조정석 선배님과 유나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에 개봉했던 지금 보셨던 엑시트를 연출한 이상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시트에서 이용남 역을 했던 조정석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외유내강의 남자 정민 씨가 사회를 봐줘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엑시트의 의주 임유나입니다. 네. 그냥 가벼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 데뷔작이시잖아요. 근데 관객 수가 하루에 막 100만 명씩 들면서 고공행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때는 지나고 나서 좀 깨달았고 네. 사실은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그 수치가 사실 되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 몰라서 오히려 누구나 하는 숫자인 줄 아셨던. 네,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저도 이게 뭐지라는 느낌이어서 네. 나중에 이게 엄청 대단한 일이었구나를 좀 깨닫던 것 같아요. 그럼 1000만이 조금 안 됐다라는 거에 아쉬움은? 그거는 오히려 아쉬움 전혀 없었고요. 어. 그냥 그 900만대 영화들이 오히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서 되게 좀 소중한 존재도 되고 다음에 1000만의 영화를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크게 아쉬움은 없었어요. 그 정도에도 너무 감사해서. 네. 그럼 유나 씨는 이게 영화 데뷔였나요? 봉조 다음이었나요? 네, 첫 주연작. 첫 주연작. 영화. 첫 주연작이 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을 모실 수 있었던 거에 대한 어떤 소회가 따로 있으실까요? 진짜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영화의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객 수에 대한 그런 체감이 좀 어느 정도일지 좀 알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었었는데 그렇게 또 처음 주인공으로서 또 정석 오빠와 함께 또 이상근 감독의 작품을 하면서 엑시트가 첫 주연작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진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선배님은 사실 되게 흥행작이 많으시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요? 예, 그렇고요. 네. 아니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짜 꽤 오랜 개봉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GV라는 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처음 엑시트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맨 처음 이 작품을 제안 받았을 때 막 그런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금 막 흘러가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또한 너무 좋았죠. 제 기억으로 첫날 저희 영화 개봉하고 어떻게 될까 막 이랬는데 첫날만 40만 관객이 좀 너무
정말 수치였는데 난리가 났었죠. 네, 저희 자체 내에서 막. 제 기억으로도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막 영화가 이렇게 네네네. 무공행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부러웠어요. 아, 그래서 아직도 부럽습니다. 네. 제가 이 GV를 이제 준비해야 돼서 영화를 한 번 더 며칠 전에 보고 왔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 갑자기 닥친다면 이런 식으로 오겠다. 누군가는 웃고 있을 때, 누군가는 상심하고 있을 때 정말 불현듯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닥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어쨌든 재난 영화에 가까운 영화니까 재난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시고 싶으셨는지부터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뭐 저는 되게 좀 영화상으로 당시 뭐 저도 신인 창작자 입장에서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던 시절에 뭔가 캐릭터에 대입해서 뭐 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썼던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그 위치 자체가 좀 재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상에도 대사가 나오지만 모든 꿈을 갖고 있거나 어떤 자신의 위치에서 뭔가 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삶의 상황에서의 각자의 그 수십 개, 수십만 개 어떤 재난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세계적인 재난도 있지만 그 인간 한 명 그리고 소수에 의해서 어떤 닥쳐지는 그 개인적 재난 이걸 이제 표피상으로 그 외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펼쳐서 그 내부로 좀 들어가 볼까 해서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약간 좀 꾸며서 한 말이고 사실 그냥 그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조금 꾸미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막 이러면서 이게 다 뿌였지 모든 게 다 뿌였고 안 보이지 눈앞이 캄캄하지 라고 하면서 제 나름의 돌파구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재난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앞에 건 거짓말 같아요. 아, 그래요? 조정 선배님이 시상식장에서 감독님 이름 잘못 불렀을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때가 덕후였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네. 눈앞이 뿌연 게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안 보였고요. 그리고 저 사실 제 엑스트 이후에 거의 차기작 수준이잖아요. 조정식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감독님이 조영석 선배님 이름 잘못 불렀죠. 맞아요. 네네네. 사실 그때는 제가 불릴 줄 모르고 무대 나갔다가 맞아. 우리 정석 배우를 오랜만에 보고 너무 반갑고 이제 유한 배우인데 갑자기 사람이 긴장을 하고 어떤 뭔가 위기가 닥치면 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정말 꾸며낸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괜찮고요. 사실 아까 혹시 물어볼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고 그래도 너무 좋은 네.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셔서 네. 저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너무 축하를 해주다가 봉변을 당했어. 저는. 저는 뭐 이렇게 감독님과 그 두 배우분의 어떤 케미가 영화 속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외적으로도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사실 저는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뭐랄까요, 이 영화의 매력이 굉장히 사람들이 매력인 것 같다. 감독님도 감독님인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굉장히 큰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배우 이제 조정석, 임유나라는 배우를 더 넘어서 사실 두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선한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매력들이 좀 스크린을 통해서 스크린을 뚫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극장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그 두 사람을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봤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셨나요? 영화 이제 촬영하시면서 어떤 매력을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 맨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부터 이 글을 쓰신 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재밌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드라마 질투의 화신이라는 작품을 다 마치고 제가 시력 교정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력 교정을 해갖고 이제 아시죠? 선글라스 끼고 며칠 동안 앞을 보면 안 되고 빛도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집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외유내강의 유승환 감독님께서 전화를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정우 씨 되게 좋은 괜찮은 작품 하나 있는데 한번 책 보내주고 싶다고 그래서 감독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력 교정술에서 제 앞을 못 봐서요. 그러면 지금 그럴 때 봐야 되는 그렇게 뿌이할 때 봐야 되는 영화라고 이렇게 위트 있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요? 그러고서 이제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앞을 좀 볼 수 있을 때 선글라스를 벗고 시나리오 읽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감독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저 이 글 쓰신 감독님과 꼭 한번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청남동에 있는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감독님을 만났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다고 생각한 게 이 작품에서 되게 물론 여러 재미의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캐릭터 하나하나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 근데 그거는 분명히 감독님 이 글을 쓰신 분한테 분명히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캐릭터들을 잘 만들어내신 거 아닌가 이야기도 그렇고 저도 그 지점이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이 영화에 흠뻑 빠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물론 되게 시각화하기 힘든 그 이 뿌연 그런 것들 어떻게 영화를 어떻게 어떻게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막 이런 의구심도 든 적이 있었지만 만약에 이게 잘 구현만 된다면 너무 재밌는 좋은 작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반대로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근데 그런 베이스에는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움, 따뜻함 그런 것들이 큰 몫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유나 씨는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시나리오 처음 보고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우선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체력적인 부분을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런 재난이라는 상황을 또 상상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니까 이런 재난이 일어난다면 정말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렇게 뭔가 안전 교육을 받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정말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각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재난이라는 그런 소재는 흔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가족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면들의 대사나 상황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너무 공감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 재미있다, 이걸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독님을 만났는데 상당 부분이 이제 감독님 본인의 모습을 녹여내신 그런 작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초반에는 감독님을 처음 봤을 때도 감독님이라는 사람, 이상근 감독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꽤 오래 봐오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감독님의 매력이 어떤 부분이고 감독님이 어떤 부분들을 표현하시는 분이신지 이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가진 매력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엑시트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하고요. 아직도 흥미롭고 너무 기대가 되는 분이 이상근 감독님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감독님과 유나 씨가 같이 합작한 악마가 이사 왔다죠? 악마가 이사 왔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엄마가 이상하다. 너 그럼 좀비 딸. 네, 그 두 분이 말씀
하신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저 두 인물이 이용남과 의주가 마치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면서 퀘스트를 계속 깨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막 드론으로 중계도 되고 그거를 막 전 국민이 쳐다보는데 그거를 또 관객석에서 또 그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원하는 마음이 정말 컸던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도하신 게 있으신지? 저희가 그 맨 처음에 프리프로덕션 할 때 그 막 레고로 그 도시를 막 쌓아가지고 그 솜 가지고 그 연기를 표현해서 막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막 작전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영화의 구성 자체를 우리 어렸을 때 했던 횡스크롤 게임처럼 쪽으로 쭉쭉쭉 나가면서 퀘스트를 깨고 이른바 슈퍼마리오가 횡스크롤 게임 같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미션 하나를 격파하고 다음 미션을 닥치고 가면서 그런 과정을 겹치면서 결국에 끝에 엔딩에 다다르는 과정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구조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관객분들도 그런 거에 굉장히 몰입을 해서 나도 모르게 몰입을 해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영화 보는데 어느 순간 몸에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뭐 유나 씨가 막 그 줄 타고 한판 올라가고 막 두 분이서 막 그 줄 타고 서로 잡아주고 막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제 몸에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건 사실상 제가 저게 가짜임을 알고서도 이미 너무 몰입을 해서 보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일 텐데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관객으로 하여금 육체적인 몰입도가 굉장히 큰 영화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근데 반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배우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촬영이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와이어도 많이 타셨을 것 같고 뛰기도 많이 뛰셨을 것 같고 아까 유나 씨가 뭐 체력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로도 말씀드리고 기사로도 많이 나왔지만 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힘들어서 울었다기보다 제가 더 해내고 싶은데 이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이 촬영이 앵글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한 번 뛰는 걸로는 오케이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정말 적게 뛸 수 있게끔 감독님이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촬영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는 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몸을 쓰고 뛰는 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몸이 다리가 이제 아리매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며칠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막 그런 상태에서 또 뛰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마다 이게 제가 더 따라주지 못하는 저의 이 체력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워낙에 또 안전에 있어서도 대비를 많이 잘 해주시고 또 마음 편하게 그냥 정말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현장에서도 잘 해주셔서 저는 와이어 액션도 굉장히 즐겁게 즐기면서 했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오빠가 안 무섭냐? 라고 물어봐 주시면서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하면서 와이어를 탈 때도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함께 누군가가 같이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촬영할 때도 힘이 굉장히 많이 되고 정말 용남이와 의주처럼 촬영하는 동안에도 조정석과 임유나도 함께 합심하게 되는 그런 으쌰으쌰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힘든 것보다도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 즐겁게 촬영했다, 또 웃음이 많았던 현장이다라는 기억이 많이 남아요. 선배님은 어떠셨어요? 진짜 맞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유나가 더 잘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린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그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얘기했었나? 내가 무섭다 그랬었나? 아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이제 맨 후반부 장면에 이제 저희가 그 마지막 이제 저 발군이 없어서 다운 크레인 쪽으로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매달려서 쭉 내려가는 장면을 찍는데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리는 장면인데 실제 굉장히 높은 세트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사실 약간 고소공포가 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운데 무서운 척 안 하려고 제가, 왜냐면 유나가 더 무서울까봐. 그때 내가 무섭다고 했나? 아니 그막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냥 좀 무서운 것 같은데 나 무서워? 막 이러면서 저를 보호해주는 그 예, 맞아요. 정말 듬직함이 있었어요. 저 지금까지 제가 그때 책임감을 갖고 유나 괜찮아? 괜찮아.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두려움이 아니 그렇게 고스란히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만큼 저한테는 이제 와이어 타고 뛰어내리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약간은 제가 이겨내야 할 부분들이었고,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계속 더 할 수는 있었어요. 예, 그만큼 열의가 넘치고. 근데 칠순잔치 장면에는 저희 가족들이 다 나오잖아요, 배우분들이. 그래서 그 촬영할 때는 그렇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자상을 타기 위해서 혼자 이제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이제 가족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 혼자 꽤 한 보름 넘게 그 정도를 촬영을 했는데, 그때 사실 저에게 힘들었던 건 외로움. 예, 뭔가 항상 가족들 우리가 다 모두가 친했어가지고 지금도 친하지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촬영하다가 갑자기 다들 이제 촬영장에 안 오고 저 혼자 사자상을 타는 장면, 그때는 약간 외롭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영화를 보는데 이제 그 가족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국면이 완벽하게 전환이 이제 버디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타이밍에 제가 리모컨을 눌러서 얼마나 지났지? 하고 보니까 거의 딱 1시간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시간 만에 아예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키면서 내가 또 다른 이제 장르로 뭔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 감독님께서 혹시 의도하신 건지? 애초에 그러니까 시나리오 자체에서는 가족들을 빨리 좀 약간 퇴장을 시키자가 있었어요. 왜냐면 여타의 그 재난 영화에서 끝까지 어떤 가족들이 살아남고 다인물들이 뭔가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런데 좀 집중도 안 되고, 어쨌든 저는 이 청년 둘이 뭔가 계속 달려나가는 얘기를 좀 네. 만들어내고 싶어서 가능한 빨리 퇴장시키자는 목표였어요. 저는 굉장히 적절한 시간 안에 딱 이제 가족들이 퇴장을 하고 둘이서 헤쳐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외유내강의 저희 그 기념 상영회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단연간의 이제 연구와 실험 끝에 외유내강은 어떤 시나리오의 포맷이 있다라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포맷의 도움을 받으신 건 아닌지, 그런 외유내강을 위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포맷이 말씀하신 어떤 뭐 시나리오 레이아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구조나 시나리오의 어떤 뭐 이제 한쪽에 뭐 몇 분이고 어떤 포뮬러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 창작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데는 터치를 안 하시고요. 이제 의견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뭐 15분까지 뭐 어떻게 돼서 뭐 1막에서 어떻게 되고 2막에서 어떻게 되고 3막이 어떻게 되고 몇 분에 끝나겠다 이런 것들은 없고요. 오히려 시나리오를 레이아웃은 오히려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에서 뭐 12포인트로 해라. 그렇죠. 저는 그런 걸 말씀드려요. 그건 있어요. 12포인트에 두 칸을 띄고 11로 쓴 다음에 뭐 해갖고 숫자는 뭘로 하고 인물할 때는 어떻게 하고 붉은 걸로 약간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전혀 도움은 안 됐다. 그거는 제가 터뜨리고 있어요. 그래요? 오히려 보기가 너무 깔끔해서 맞아요. 시간 계산도 편해서. 저도 외유내강의 시나리오를 볼 때 가장 뭔가 눈이 편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좀 받으신 걸로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보다 활자가 엄청 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눈이 이제 나이가 보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잘.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도움이. 이게 감독님도 눈이 나빠져서 이렇게 됐나? 뭐 이런 생각. 감독님 눈이 나빠서. 근데 그건 아니고 뭔가 이게 분량 계산을
말을 잘 하신 것 같아서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편집의 속도라고 해야 돼, 영화의 속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지루할 틈이 없고, 심지어는 관객으로서 어떤 존중받는 느낌까지 드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점프를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럼에도 너네 이 정도는 알아듣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설명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당신들 다 이해할 수 있잖아 라는 정도의 어떤 존중을 받는 느낌이 저는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절함과 불친절함의 어떤 경계 사이에 선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편집 과정에서 어떻게 좀 의도하신 게 있는지? 애초에 그 누구나 계획은 좀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네. 그렇게 가져가는데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제 타이트해지고 이제 오밋될 부분과 뭐 이제 더 추가될 부분도 생기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창작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들어낸 세계다 보니 또 찍을 때 얼마나 배우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하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짜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3의 눈, 뭐 사실 회사 분들도 그렇고 뭐 편집자도 그렇고 이제 좀 떨어져서 보게 되면서 그런 의견을 많이 수용했고, 사실은 제가 아마 제 정권으로 편집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제3자의 눈으로 봐서 또 적당한 어떤 선들을 지켜가면서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저는 그 두 배우분들의 그 신체적인 움직임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좋았던 것들이 두 배우분들의 얼굴이었어요. 표정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조정 선배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객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유가 과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인물의 상태가 아주 적절하게 항상 스크린에 비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과하지 않아도 감정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지점들이 엑시트에서 또 굉장히 저는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나 씨의 표정은 사실 언제나 관객들한테 되게 뭐랄까요, 미소를 선물한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나 씨 표정이 있는데 굉장히 예쁘게 서운해하는 표정들이 있어요. 되게 서운해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예쁜 표정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엑시트에서 저는 그 표정이 너무 매력적인데, 엑시트에서 또 그 표정들이 굉장히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신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두 배우가 어떤 이 인물들의 얼굴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는지, 뭐 이제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도와주는 건 있겠지만, 이제 극이 진행이 되면서 배우로서 어쨌든 계산해야 될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좀 그 계획들을 설계들을 하셨고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는지가 전 좀 영화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운이 되게 좋은 게, 사실 용남이라는 캐릭터를 만드신 분은 감독님이시지만, 감독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도 잘 들어있고, 그리고 또 약간 감독님을 대변하는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집 또한 대가족이고,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외가 친척들이 다 모이면 이제 제가 원래 기타를 좀 전공하려다가 삼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가족 모임을 하면 뭐 하냐, 요즘 뭐 어떻게 하고 사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할 말도 없고, 그냥 그때도 이제 기타 연습하다가 간 거니까 이제 기타는 들고 가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어른들의 눈에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나리오가 저한테 너무 재밌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정과 그 뭔가 약간 좀 불편함, 그리고 어색한데 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뭔가 약간 혼자 약간 좀 맴도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약간 좀 편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본 터라 약간 그 용남이의 그런 그 심경의 변화, 그리고 더 잘하고 싶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내가 무엇이 된다면 뭔가 내 능력치가 이만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막 이런 그런 욕심들도 생겼었고 그 당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서 전 되게 자연스럽게 용남이를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래서 더 호흡이 잘 맞지 않았나, 예, 그 영화 촬영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감정들이 그게 좀 너무나 이해가 잘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 또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유나 씨는? 네, 오히려 저는 촬영할 때 현장에 미리 조금 몇 분이라도 더 미리 가서 직접 그 현장에서 제가 이 대사를 하고 이런 표현을 할 때 어떤 공간인지 좀 느껴보려고 하고 또 뭔가 좀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아이템이나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둘러보고 좀 적응을 하고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 엑시트라는 작품은 그 크로마키 촬영이라고 하죠. CG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좀 상당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온전히 그걸 상상하면서 또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좀 그려가는 제 스스로 그 상황을 대본과 함께 그려가는 저와 대본의 그런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항상 보면서 그 공간을 느끼는 게 아닌 그런 뭐 순간들도 있지만 그런 상상으로 이렇게 연기가 퍼져나가겠지, 이렇게 오면은 어떤 상황이 되겠지, 어떤 그림이 되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씬들도 있었어서 더 다른 거를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현장에서 뭐 연기도 만들어주시고 뭐 세트도 있고 뭐 촬영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냥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그 상황적인 거에만 상상하면서 몰입할 수 있는 그 집중도가 높아진 것 같아서 뭐 다른 뭐 표정이나 내가 어떻게 지금 나오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저의 모습도 더 비춰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도 또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점도 있었는데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저에게도 다른 시각을 깨워준 그런 지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들을 듣고 이렇게 세 분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운이 닮았어요. 네, 그 풍기는 그 기운들이 되게 닮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갑자기. 네, 되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현장이 되게 기분 좋았을 거예요. 감독님 네, 좋아해 주세요. 좋아해 주세요. 감독님 저희 네, 둘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뭐가요? 아니 저희는 그 말해주신 거에 너무 기뻐했는데 감독님이 표정이 감독님이 별로 안 좋으세요? 감독님이 제일 기분 좋으시죠? 저는 좋은데 약간 민폐.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눈이 굉장히 세 분이 다 뭔가 눈망울이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을까가 너무 궁금해지는 쓰리샷이었는데 저만 볼 수 있는 샷이었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그 가족분들로 나오신 선배님들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 현장 되게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갑자기 드네요. 그럼 제가 딱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감독님. 그 이제 뒤로 갈수록 이 두 인물이 막 뛰어가고 할 때 저는 그 어떤 뜨거운 연대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그냥 로맨스물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거를 지향하고 버디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막 서로 뛰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뭐 로진을 막 나누어서 바른다던가 서로의 가방에 뭐가 있을지 예측해서 막 호흡을 맞춘다던가 끈이 막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막 그런 디테일들을 서로 나누는데 이 두 사람이 뒤로 갈수록
너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최근에 봤던 버디물 중에는 가장 최고의 버디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뒤로 갈수록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연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연결되는 지점들을 어떻게 좀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영화를 설계하셨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쓸 때 어쨌든 조금 차별화된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재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위기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역경을 헤쳐나가고 그 곤란을 타파하고 나서 결과되는 생성물이 로맨스다는 좀 타파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청춘이 어쨌든 그 줄을 잡아주는 이른바 그 등반할 때도 이제 2인 1조로 움직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빗대어 가져온 것처럼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생명을 책임지는 그 연대하는 두 사람들이 달려나가는 모습. 어쨌든 영화상에서 음악과 함께 그 누군가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샷은 어떤 영화든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오롯이 좀 담아내고 싶었다. 근데 그게 결말이 갑자기 둘이 키스를 하면서 뭐 미래를 상상하고 막 갑자기 그런 식으로 끝나는 영화가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지점이 굉장히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지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방금 음악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두 배우가, 두 인물이 달려가고 있을 때 그 모구 감독님의 음악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음악들이 흘러나오는데, 음악은 혹시 만드실 때 어떤 디렉션들이 있었나요? 그냥 어울리는 음악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팔자를 하셨나요? 닭달 닭달을 하셨나요? 계속 괴롭히면서 막 글까지 써가면서 제발 좀 이렇게 해달라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저 그 약간 무슨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유럽의 어디 클럽에서 나올 것 같은 음악이잖아요. 뭔가 막 헬스장 같은 데가 나올 것 같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생경했는데 들으면서 갑자기 뭔가 심장이 꿍꿍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마감 며칠 전에 나왔던 음악인데 저 음악이 되게 그래서 이거 진짜 하늘이 돕는구나 계속 막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는 음악이 나와서 저도 좀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 두 배우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무대 인사 돌다 보면 이제 극장 앞에서 저렇게 문 닫은 채로 대기하고 있으면 영화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음악이 새어 나오는 게 들리잖아요. 그 이제 이승환 선배님의 슈퍼히어로가 계속 나오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셨을 텐데, 그 당시에 영화는 굉장히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그에 걸맞는 신나는 음악이 이제 계속 새어나올 때 그 기분이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왜 없어? 있지. 이렇게 신나는 음악이 나와본 적이 없다고. 네. 아닌가? 아니 저는 질문을 받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엑시트 무대 인사 돌면서 진짜 문 뒤에서 이제 저 영화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이제 무대 인사회부터 준비하고 있고 막 이런저런 우리 배우들끼리 뭐 어떤 얘기를 할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기다리는데 그 음악이 들리잖아요. 근데 음악이 들리는데 저는 그 크레딧이 올라가고 이승환 선배님 그 슈퍼히어로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어느 정도 1점 지나고 그 다음 2절도 좀 가고 거기까지가 저희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예, 약간 좀 느낌이 거기까지 관객분들이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그 행여나 시간이 좀 급해서 그 음악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끊어버릴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아쉬웠죠. 왜냐면 그 뒤에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약간 좀 웹툰처럼 이렇게 좀 나오는데, 저희 영화 엑시트한 영화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뭔가 제 머릿속에 지금 막 떠오른 그 어떤 감정이라면 청량감이 드는 그런 영화였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기억이 나요. 무대에서 돌 때. 예, 저문 뒤에 있을 때. 네. 저도 이 영화의 그 여운을 딱
온전히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이 어우러졌다라는 생각이 온전히 들었고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1절까지 거기까지가 우리 영화다라고 말을 해주신 것처럼 그 만화로 나오는 부분 중에 쿠키 영상처럼 저희가 완등하자 하고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가 그려지는 그 튕겨 나가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또 찾아보실 수 있었다면 정말 그 부분까지도 또 엑시트라는 영화의 또 한 장면을 보신 게 되는 거니까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1절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쭉 그 여운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때 그 음악에 맞춰서 두 분이서 춤을 추는 영상을 네, 홍보 영상으로 쓰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에요. 홍보 영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 네. 감사 인사 네. 맞아요. 맞아요. 감사 인사 영상으로 집에 가서 한번 또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관객석으로 이제 마이크를 드리.